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신용카드 책 읽어주는 수신지도사 강라감 과장입니다. 여러분들 업무와 학습을 병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데요. 이 노고에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카드 부분을 수신지도사가 처음 찍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도 좋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번 시간 목차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신규 발급, 개인회원 신규 발급, 가족카드 발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책은 9페이지를 펼쳐주시고요. 먼저 개인회원 신규 발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에 입회 자격 기준입니다. 가에 나오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자격 기준표는 뒤에 가서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나 먼저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발급 심사 기준일 현재 월 가처분 소득이 50만 원 이상이고 외부 신용 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 이내일 것. 이런 경우에 CRS를 돌리게 되면 자동 승인이 뜨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월 가처분 소득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요. 연소득에서 연간 채무 원리금 상환액을 뺀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원리금은 원금이자가 될 것이고요. 채무는 보통 이제 대출을 이야기하는데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상에 카드론을 포함한 대출을 기준으로 한다. 이 부분도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 가처분 소득은 가처분 소득에 나누기 12를 하면 산정이 됩니다. 자, 답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소득 증빙에 의해 산출된 월 가처분 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외부 신용 등급 7등급 이하인 회원도 발급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RS를 돌렸는데 가처분 소득이 정상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신용 등급이 7등급 이하인 경우에는 고객에게 연소득 증빙 서류를 받아서 이렇게 카드도 발급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라 보겠습니다. 저연령 대학생 고객은요, 추정 안 됩니다. 반드시 증빙소득에서 월 가처분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한 4년 전에 이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학생들 그 학부모들의 민원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를 해서 이렇게 바뀌었고요. 올해 또 저연령 연령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카드사업부에서 짚어주셨거든요.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는요, 만 19세에서 만 23세, 남자는 만 19세에서 만 25세. 요 연령이 오게 되면 반드시 증빙서류를 받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에 보겠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도 받아야 되고요. 미성년자 본인의 구체적인 소득 증빙 서류를 진구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신용카드가 민법상 성년 이상인데요. 자격 기준에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발급 신청 현재의 기준으로 해서요. 재직을 증명할 수 있으면 만 18세라도 카드 발급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잘 일어나진 않죠. 그래도 미성년자가 발급을 할 때는 이런 서류를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페이지로 넘겨주시고요. 4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카드를 발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CRS 심사를 돌렸을 때 부결이 난 사유를 보고 아셔도 물론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고객들은 카드를 발급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총 신용카드 3매 이상의 신용카드로요. 현금 서비스를 받고 있고 카드론 대출을 받고 있고 리볼빙 결제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은 카드를 발급할 수가 없고요. 연체가 있어도 안 되고 이건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신용 상태와 관련된 사고 코드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가족 카드 발급을 의뢰했는데요. 본인 회원 카드가 없거나 안 되죠, 당연히. 그리고 본인 회원의 카드 유효기간이요 2개월 이내에 도래한 경우에도 이렇게 발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예요. 회원 가입 신청서 및 개인 신용정보 필수적 선택적 동의서 작성에 대해서 유의할 점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카드 발급 신청서란에요. 최대 희망 한도는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누가 써야 된다? 반드시 고객 자필로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요. 매월 비스 등급이라든지 거래 패턴 등에 의해서 한도 상하향하는 정기 한도 상향 제도 또는 비상향 제도, 이런 제도들에 의해서 한도를 올리고 싶어도 최대 희망 한도가 낮게 됐으면 올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절대로 직원이 임의로 기재하거나 입력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고객의 카드 발급 신청 시에요. 연회비 등 카드의 거래 조건, 연회비 반환 기준 등을 반드시 설명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카드 고객님 받고 이렇게 서류 쓰시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들을 잡아서 고객께 꼭 안내를 하셔서 민원을 피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마예요. 신용카드 동의서 선 스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이렇게 변경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이 동의서를요, CRS 심사 전에 스캔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BPR로 집중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마련됐고요. 그만큼 개인 신용 정보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업무 처리 방법. 동의서 작성 일자와 스캔 일자가 10일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스캔이 불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잘 챙겨 주시리라고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도 테마 감사라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 쓰셔서 업무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2페이지의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나예요. CRS 심사를 돌릴 때 개인 회원 이용 한도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소득은 추정으로 할 수도 있고 증빙으로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연소득 추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요, 연소득 연간 올리금 상환액이 자동 입력돼서 월 가처분을 계산을 합니다. 잘 알고 계신 내용이고요. 이렇게 되면 증빙서를 안 받아도 되니까 좋죠, 그죠? 그리고 연소득 증빙을 상황에 따라서 입력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요, 고객으로부터 급여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 서류를 반드시 진구해서 입력해라는 거죠. 직원이 임의적으로 입력을 하는 경우는 없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요. 소득과 증빙이 동시에 입력되는 경우에는요, 어떤 소득을 우선해서 할까요? 당연히 증빙으로 된 연소득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이런 내용도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중간에 보겠습니다. CRS 신청서 작성 및 웹캡처에 대한 내용인데요. 실무적으로 잘 하고 계시죠, 그죠? 영업점 시스템 심사 요청일로부터 CRS 등록한 날 기준을 얘기합니다. 일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됩니다. 10영업일 아니고 10일입니다. 10일 이내 안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취소돼서 재산정을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일 내에 처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넘겨서 1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개인회원 신용카드 자격 기준표를 보겠습니다. 대부분 신규하실 때 기타 소득자로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당연히 별도로 정한 자격 기준, 급여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기준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급여소득자는요, 최근 연도 근로소득이 연 얼마 600만 원 이상인 자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최근 1개월 급여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급여소득자를 말합니다. 나의 사업소득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소득자는 최근 1년 이내 종합소득 납부 실적이 10만 원 이상인 자, 그리고 개인사업자 이런 조건들 읽어봐 주시고요. 개인사업자가 이제 내점을 하게 되면은 신용카드 보통 2개 정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카드, 개인카드 받으시는데요. 개인카드를 사업소득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런 기준이 적용되더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결제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책은 20페이지로 넘겨주시고요. 급여소득자 같은 경우는 결제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서류들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자 같은 경우는 이런 서류들을 받는데요. 창업 1년 미만 개인사업자는요, 최근 3개월
평균 매출액을 이용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기 표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연소득, 추정소득 있죠? 을 이용해서 가처분 소득을 산출하는 경우에는요, 결제 능력 확인 서류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타 소득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급여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기준으로 신용카드를 CRS를 돌린다 하더라도 추정으로 하게 되면 증빙서류는 없어도 된다. 이 점을 봐주시고요. 자, 1등급에서 6등급 이내의 신규 회원에 대해서는요, 월 가처분의 700% 이내에서, 그리고 7등급 이하인 고객은 좀 한도를 좀 작게 부여해야 되겠죠. 그죠? 200% 이내에서 이용 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0페이지 3번 보겠습니다. 비대면 채널을 통한 결제 능력 확인 서류가 나와 있는데요. 조만간에 금융실명제책이 개정될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나올 텐데 주요 바뀐 내용들은 비대면 채널 관련 내용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비대면 관련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자격 기준에 따른 서류들이 나와 있는데요. 앞서 표에서 봤던 서류와 다른 점은 비대면에서는 이런 서류들이 조금 더 제한적으로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1페이지로 넘어가서 가족카드 발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가족회원의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본인 회원이 본인을 남편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남편이 카드 이용 대금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승낙을 했어요. 하고 신용카드 회원에 가입한 자를 말하고요. 그 대상은 남편의 부모, 그리고 와이프, 장인, 장모, 민법상 성년 연령 이상의 자녀 및 형제 자매로서 몇 명 이내 5인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앞서 자격 기준을 봤었고요. 체크카드는 만 12세 이상이더라.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배우자가 가장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21페이지 중간에 업무 처리 방법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표에요,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카드라는 것이 자주 일어나진 않지만 가끔씩 일어날 때마다 조금 헷갈리는 그런 업무죠. 그죠? 이번 시간에 표를 잘 봐주시면 실무에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업무에서요, 크게 두 가지를 분류했습니다. 신규와 재발급으로 분류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규를요, 남편과 와이프가 같이 왔을 때 가능하죠. 그죠? 이런 서류들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안 왔는데요, 배우자, 와이프 혼자 왔어요. 그러면 발급이 신규는 안 됩니다. 불가합니다. 그죠? 재발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발급은 남편과 배우자가 같이 왔어요. 와이프가. 그럴 때는 아무 문제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서류까지는 필요 없지만 신분 확인을 하고 해줄 수가 있다. 그런데 와이프 혼자 왔어요. 와이프 혼자. 그럴 때 이런 재발급을 해줄 수 있냐 없냐. 또 크게 훼손 재발급과 분실 도난으로 나눴습니다. 훼손은요, 와이프의 본인 확인으로 간편하게 재발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훼손은 실물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재발급을 할 수가 있고요. 분실 도난 한번 보겠습니다. 와이프의 신분 확인을 해야 되고 본인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남편분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이렇게 분실했는데 재발급해도 될까요? 라고 물었는데 가능하다 해줘라 라고 하면 그런 내용들을 재신고 사항에도 기재를 하고요. 또 더불어 정부 단말에도 통화 기록을 남겨놓으시면 정확한 업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표 밑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에는요, 와이프가 안 왔는데 남편 혼자서 그 가족카드를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와이프의 비밀번호 변경 등 일반 재신고, 재발급 등은 남편분 본인 확인 후에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2페이지에 라에 카드 발급 등록이 나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볼게요. 신청 카드는요,
남편분이 보통 우량 등급 이상일 경우 상이한 브랜드도 발급이 가능하다. 대부분 뭐 우량 이상으로 발급하죠. 그래서 남편분은 국내 전용인데 와이프는 나 비자 할래 라고 해도 발급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봐주시고요. 현금 겸용 등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금 겸용 가족 카드 발급 시에는요, 반드시 남편분의 동의 및 신청서상의 날인 후 발급이 가능하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를 받았어요. CD 겸용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인터넷이나 폰뱅킹으로도 와이프가요, 직접 등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영업점에 방문해서도 와이프가 와서도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능한 이유는 카드 발급을 할 때 이미 남편분이 동의를 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CD 겸용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혼이 요청하는 경우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4번 주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가족카드 연회비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남편과 동일한 등급 및 동일한 제휴카드를 발급했을 때는요, 연회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다른 제휴카드가 있는 그런 카드를 발급했을 때는요, 그 연회비가 있는 경우 청구가 됩니다. 제휴연회비가. 그리고 유효기간을 보겠습니다. 남편과 유효기간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탑포인트 및 항공 마일리지도 보겠습니다. 남편과 동일한 제휴카드를 와이프가 쓰고 있다면 남편에게 합산 적립이 되고요. 남편과 다른 제휴카드를 쓴다고 하면 와이프 명의로 별도로 적립이 가능합니다. 탈의 한번 보겠습니다. 남편이요, 와이프 가족카드를 탈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동의 없이 그 탈의가 가능하다. 그리고 와이프 본인의 가족카드를 탈의하고 싶다고 하면 본인 동의 없이도 탈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남편분이 개인카드를 탈의하려고 할 때요, 네오비스에서 에러가 딱 뜨죠. 뭐라고 뜨냐면 가족카드 탈의부터 먼저 탈의하세요라고 뜹니다. 그래서 가족카드 탈의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치기 전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법륜 스님의 글을 봤는데요. 괜찮으신 분들은 한번 봐주시면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